여러분들은 혹시 그라목손을 아십니까? 예전부터 한국에서 가장 위험하기로 소문난 농약 그라목손. 네이버 지식인은 가끔 병에 든 뭔가를 마셨는데 알고 보니 그라목손인데 어떡하죠? 라는 유형의 글들이 올라오곤 했었는데요. 그라목손은 한 방울만 마셔도 폐에 섬유화가 진행되어 최고의 고통으로 몰아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위험한 농약 중 하나이고, 간혹 이를 음료수로 착각해 마시는 사고로 많은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해서 결국 한국에서는 판매가 금지된 제품입니다. 네이버에 그라목손을 마셨다는 글이 올라오면 사람들이 댓글에 부디 살아계시길 어떻게 됐나요? 라는 식의 답글이 올라오지만 결국 이 사람은 이미 죽었을 것이다 라는 답변이 달리기도 했죠. 결국 그라목손을 마신 사람을 구하지도 못하고 엄청난 고통 속에 죽어가는 이의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옆 나라 일본에선 어떤 사람이 이 무서운 농약인 그라목손, 즉 파라콰트를 이용해 연쇄 살인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이 파라콰트 연쇄 독살 사건으로 유명한 이 사건의 범인은 끝끝내 공소시효 만료로 잡히지도 않았고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때는 1985년 9월 14일 오후, 일본 오사카에 살던 52살의 중년 남성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전에 심장질환 등 건강에 특별히 문제가 없었던 그였기 때문에 그를 부검해본 결과 그에게 파라콰트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농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농약과 전혀 관련이 없던 사람이고 딱히 자살을 할 만한 동기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기에 왜 그가 갑자기 파라콰트를 마시고 죽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지인들을 조사한 결과 그가 죽기 며칠 전인 9월 10일에 와카야마현으로 새벽 낚시를 가는 길에 국도변에 있는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이 남성이 구매한 것은 우유, 캔커피 그리고 비타민 음료 오로나민 C였는데요. 그런데 그가 오로나민 C를 뽑을 때 2병이 나온 것을 보고 자신이 2병을 뽑은 줄 알고 둘 다 챙겨 낚시터로 가선 오로나민 C를 마시지는 않고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다음 날인 11일에 그는 자신이 뽑은 오로나민 C가 생각나 한 병을 다 마시고 나머지 한 병을 또 마시고 보니 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남성은 몸 상태가 점차 안 좋아지더니 3시간 뒤인 오후 6시쯤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후로도 남성의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호흡곤란이 오면서 14일에 그는 결국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나중에 경찰이 오로나민 C 병을 수거해서 조사를 해보니 그의 몸에서도 검출되었던 파라콰트가 검출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편 비슷한 시기인 9월 11일 오후 11시에는 미에현 마츠사카시에 살던 22살의 대학생이 집에 돌아가던 중 근처 자판기에서 리얼골드라는 드링크제를 뽑았습니다. 이 대학생 또한 리얼골드를 꺼내려고 보니 안에 또 한 병의 리얼골드가 있었고 이게 웬 횡재인가 싶어 2병을 모두 챙겨 집으로 돌아와 리얼골드를 마셨는데 마시자마자 심한 메스꺼움과 구토 증세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대학생은 부모에 의해 병원으로 갔으나 9월 14일에 사망하고 맙니다. 경찰이 리얼골드의 병을 수거해서 조사를 해보니 이번엔 중간 독성의 농약인 나이콰시 검출되었는데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자 일본 경찰은 이 사건을 누군가에 의한 무차별 연쇄 살인 사건 가능성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사를 하던 중 이 2명의 피해자가 죽기 5개월 전에 어떤 트럭 운전기사 또한 거리의 자판기에서
두 명의 피해자들처럼 똑같이 두 병의 오로나미스를 발견해 마시고 역시나 몸 상태가 안 좋아져 병원에 입원을 하고 며칠 뒤 사망을 하게 된 사건을 확인했는데요. 그 운전수를 조사해 보니 그에게도 역시나 파라콰트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세 사건을 동일인의 소행으로 본 일본 경찰은 범인을 추적해 나가고 있었지만 범인은 그런 경찰을 비웃기라도 하듯 무차별적으로 파라콰트 혹은 다이과시든 오로나미스와 리얼골드 그리고 콜라 등을 자판기 안쪽이나 근처에 놓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나갔고 사람들은 아무 의심 없이 이것을 마시고 몸에 이상을 느껴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사망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일본 각지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12명 이상의 피해자를 낳은 이 사건에 일본은 발칵 뒤집히고 일본 국회에서조차도 이 사건에 대해 논의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오로나미스 제조사인 오츠카 제약은 이런 이물질 혼입 사건을 막기 위해 오로나미스의 뚜껑을 일반적인 스크류캡에서 링을 잡고 캔처럼 위로 따는 형식의 맥시캡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번 개봉한 뚜껑은 다시 닫아 놓을 수 없게 되어 독살 사건에 이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에 반해 리얼골드 측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정말 대단히 치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람들이 음료수를 구매할 때 남이 깜빡 잊고 안 찾아간 음료나 드링크 혹은 갑자기 하나 더 뽑히는 일이 생기게 되면 횡재했다 생각하고 챙겨가게 되는 심리를 악용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한 병만 놔둘 경우 다른 의심을 살 것을 염려해 아무 짓도 하지 않은 정상적인 드링크제와 파라쿼트가 든 드링크제를 같이 놔두어서 전혀 의심하지 못하게 한 것도 특징적이라고 합니다. 오로지 불특정한 누군가가 파라쿼트가 든 드링크나 음료수를 마시고 죽는 것이 목표인 것을 보면 범인은 정말 대단히 잔혹하고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봤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여파로 일본에서는 미리 개봉의 이물질 혼입이 쉬운 유리병 대신 캔 제품이 보편화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의 범인을 잡기가 더 어려웠던 점은 이후에 모방범죄와 자살 그리고 자작극 등이 섞여 더 큰 혼선을 빚게 되면서 사건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결국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한국에서도 농약으로 인한 살인사건 등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농약을 구하기도 어려워지기도 했고 농약에 구토 성분을 넣어서 마시자마자 바로 토해낼 수 있도록 해놓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농약은 절대 함부로 손을 대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무서운 농약 중 하나인 파라콰트, 즉 한국에선 그라목손으로 더 유명한 농약 연쇄 독살 사건. 여러분들은 혹여나 음료수를 뽑을 때 2개가 나오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박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